6월 3일 이제 또 예기치 않았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기 대선이 또 있습니다. 3년 전에 20대 대통령을 뽑았는데 또 이렇게 안타깝게도 대통령 임기를 다 못 끝내고 중간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새롭게 또 갑자기 대통령을 뽑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주어진 대로 이 나라를 5년 동안 통치하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과정이니까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무겁고 또 국가 걱정,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번에도 느끼겠지만 정치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외면하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무관심해지면은 그것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정치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나라의 정치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배우면서 언제나 훌륭한 정치 지도자도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도 발휘하고 또 그런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싸이를 시작해가지고 또 BTS 또 블랙핑크라든가 우리 너무나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와 연예인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뉴스 보면은 맨날 싸우는 이야기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 나오지만 전 세계 바깥에서 해외 나가 보면은 코리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다들 세계 삼성 갤럭시 폰이 세계에서 판매 1등이거든요. 현대 자동차도 미국에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현대 자동차 판매량이 독일 3사나 하지요. BMW, 아우디, 벤츠 3개 합친 것보다 현대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립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뿐만 아니지요. 삼성, LG, 현대, SK 그리고 포스코, SK는 얼마 전에 해킹이 있어가지고 욕먹고 있습니다만 롯데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세계에 나가보면은 Where are you come from?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면 I come from Korea라고 하면 와, 다 이렇게 해요. K-푸드, K-컬처라 하지요. 그죠? 너무나 대단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보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할 만한 나라가 못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35년간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또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을 겪어가지고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는 분단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6.25 전쟁 끝날 무렵에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더 못 살았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중동 같은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고 해서 국가가 부유해지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지하 자원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6.25 전쟁 이래로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지금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휴전선 북쪽에서 어제지요. 어제 어버이날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쏘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6.25 전쟁 공산당을 막아낸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혼자서 막아낸 건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16개국 유엔군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나라들 덕분에 공산화되는 걸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 4강대국 주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가면은 전쟁 없이 그리고 이렇게 든든하게 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덕분에 지금까지 사실은 그 미군 덕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많은 미국의 도움으로 실제로 지금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6.25 전쟁 끝난 뒤에 유엔군은 철수했지만 미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해서 북한 공산당이 못 쳐들어오도록 지금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도 있었고요. 그 뒤로 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바로 산업화와 그리고 가난이라는 이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신 훌륭한 분이 지도자입니다. 수출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 하면요, 64년도에 대한민국 수출이 1억 불이었는데 77년도가 되면 100억 불이 돼요. 몇 배 늘었어요? 예, 바로 100배를 늘린 지도자예요. 그 덕분에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더 가난했던 것 같더라고요. 참 그 가난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만큼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만한 게 맞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랑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바로 자기 아이들 먹여 살린다고 교육시킨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느덧 전 세계에서 국력이 일본이 8이고 우리가 6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지도자와 국민들의 저력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조사가 아니고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식민 지배를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8위가 되고 우리가 6위에 선정이 됐어요. K방산 6위, K 제조업이죠, 그죠?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이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렇게도 참 훌륭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영업 많이 힘들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체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빈곤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하게도 됐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바로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의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그렇게 민주화가 되는데 20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35년 식민 지배도 받았고 또 6.25 전쟁이라는 공산당은 참으로 나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게 된 교훈도 얻었지만은 그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독재를 극복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바로 국력 6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희생이 있었고요. 이렇게 어렵게 대한민국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나라, 공산주의를 믿고 있는 북한보다 현재 우리 남한이 GDP, 국내 총생산이 무려 30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덧 제2의 6.25를 겪어야 될지도 모르고 제2의 홍콩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너무나, 제가 좀 더 이야기 사례를 들으면 눈물이 날 만큼 지금 큰 위기가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만큼 위기인 줄을 사실은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게 된 것이 바로 작년 12월 3일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많이 알게 됐지요.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아직도 재판 중인 분도 계시고 국민들도 여론도 나뉘겠지만,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내용만을 꼽아본다면은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라가 위기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들이, 정치적으로도 과대한 입법권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될 뻔했고 실제로, 그리고 언론도 똑같은 비상계엄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절반으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이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딱 둘로 갈라진 게 바로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이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특정 언론은 좌편향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계속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곧 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 즉 법치가 아니라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야 나는 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하면 죽일 수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가난하고 헐벗은 국민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또는 잡아가거나 하면 안 되고, 오직 국민의 동의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를 딱 하게 되니까 그 대법관과 대법원을 탄핵하겠다, 사법부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과 달리 누구를 막론하고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면 옛날에는 임금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자. 그래야만이 권력이 분산돼서 함부로 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50년간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역사적으로 사법부를 없애자, 판사를 탄핵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법치도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하면은 고발하고, 아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고발당해서 경찰서 다녀오신다 하던데요. 여러분, 그 고발당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누군지는 제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어느 당인지 어느 후보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보 중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들을 30% 무조건 할당해서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그것은 역차별이라서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도 굉장히 그거는 불평을 갖습니다.
어떻게 레즈비언, 게이 또는 뭐 여러 성소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존중은 뭐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로 30%를 공공기관에 채운다라고 그거를 전한길이 말한 게 아니고 그 후보 본인이 말했어요.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니까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딱 말하는 순간 전한길한테도 또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5일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3번을 고발당했습니다. 전한길이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학생들 보는데 떳떳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존중돼야 된다.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소 고발을 3번이나 당했다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여러분, 나는 안 당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은 바로 그 다음 고발자가 당신이 언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이거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재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들 무관심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라가 바로 기울어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댐의 뚝에 구멍이 조금만 나든만 그게 결국은 댐 뚝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비상기업 계기로 또 알게 된 것이 사법부도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책에서 중학교 때 법 앞에 평등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힘 있다고 권력 가졌다고 재판도 기피하고 그리고 연기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꾸로 여러분 제가 강도를 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럼 제가 경찰에 잡혀가는 게 정상이지만 경찰을 죽여버리거나 경찰을 이렇게 탄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있는 이야기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수능 강의를 13년, 공무원 강의를 13년에서 2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가르친 2030 청년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고통받을 대한민국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하던 것을 접고 사실상요. 저 사실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제가 학원에서 잘렸습니다. 아직 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는데요. 수험생들한테 피해 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1월 달에 이미 제가 2월이었죠. 2월 중순에 사실은 제 소속 회사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저런 강사 빨리 잘라라 이런 요구 때문에 회사에서도 부담을 느껴가지고 사실은 잘렸습니다.